안녕하세요. 돈벌레 TV입니다. 네, 오늘은 8편 그 ETF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 그 개별 주식은 상당히 리스크를 떠안는 부분이 ETF에 비해서는 좀 많아요. 왜냐하면은 ETF는 여러 가지 기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내가 뭐 10만 원을 내도 그 10만 원이 삼성전자, 하이닉스 뭐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의 그 주식을 사는데 투자가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가 뭐 특별히 문제가 생겼다. 그래도 그 하이닉스 개별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크게 손해를 봐도 ETF에 투자한 사람은 10분의 1밖에 손해를 안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ETF는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ETF에 대해서 잘 알아두셨다가 초보자는 그냥 ETF를 거래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좀 분산하는, 즉 포트폴리오를 어, 어, 구성하는 그런 장점을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ETF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ETF는 Exchange Trade Fund라고 해서 특정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인덱스 펀드를 얘기하고요. 거래소에서 그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.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라고도 하고 인덱스 펀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그 크게 코덱스하고 코세프 또 타이거 펀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이 하는 거고, 그다음에 코세프는 한국투자 신탁이 하는 거고, 그다음에 타이거는 미래에셋 대우에서 하는 거죠. 그런 그 이름은 그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그 거래가 빈번하고 거래가 많은 ETF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. 왜냐면은 내가 그 가격에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. 그거는 이제 거래가 뜸한 ETF를 하게 되면은 그 공란이 발생하거든요. 물론 뭐 유동성 공급자로서 그 각 증권사가 그 유동성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거래해 본 결과는 코덱스가 가장 유리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코덱스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. 이 ETF 개념 인덱스 펀드입니다. 주식처럼 거래합니다. 그리고 신속하고 투명합니다. 투명하다는 게 장점이죠. 이 ETF의 구성 종목하고 비중, 수량, 가격 등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거죠. 반면에 그 일반 펀드는 상당히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죠.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. 드디어 나왔네요. 일반 펀드. 일반 펀드가 왜 제가 일반 펀드는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. 일반 펀드는 그 펀드 매니저가 있죠. 펀드 매니저가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. 물론 깜빵 간 사람도 많죠. 펀드 펀드 매니저가 깜빵 간 사람 많은데 깜빵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소비자 있죠. 그러니까 이 펀드 가입자가 왕이죠. 왕을 무시하고 펀드 매니저는 왕을 이용해서 제3의 이익을 추구하죠.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일반 펀드는 가입하지 말라.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펀드 가입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일반 은행에서나 뭐 여러 가지 증권회사에서 펀드 가입한 사람도 돈 다 빼가지고 ETF를 하거나 아니면 개별 투자를 하게 되죠, 지금. 왜냐면은 이 증권회사가 공매도로
부정 행위를 해서 그 4개 증권회사가 지금 저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받고 있죠. 증권회사 믿을 만한 데가 아니죠. 왜냐면 증권회사는 거의 그 브로커로 그냥 어떤 그 도덕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.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믿고 내 돈을 맡겼다가 실망한 사람은 굉장히 많죠. 저 같은 경우도 뭐 차이나 펀드를 가입을 했는데 얘네들이 저기 오를 때는 연락에 선전하더니 펀드가 내릴 때는 그러니까 오를 때는 편입을 덜 하고 내릴 때는 편입을 이빠이 하는 거죠. 그래서 손실을 더 극대화시켜주고 오를 때는 다른 거에 비해서 수익률이 적어요. 수익률이 적고 내릴 때는 다른 거에 비해서 손실률이 커요. 그런 경우를 봐가지고 저는 이 펀드는 가입 안 합니다.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하시는데 일단 뭐 여기는 뭐 ETF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ETF의 장점은 보수가 적어요. 그러니까는 일반 펀드에 비해서 보수가 낮다. 뭐 펀드가 뭐 2%인데 2%보다 훨씬 많거든요. 얘들 뭐 중도 수수료도 있고 뭐 운용 보수라고 해서 보수는 뭐 2%나 3%막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지만은 또 무슨 그 펀드 가입하자마자 뭐 3개월 이내는 뭐 이익금의 50%를 뭐 회수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거의 뭐 저기 생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데 가입하는 거죠. 차라리 ETF를 가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. 또 거래 비용도 훨씬 싸요. 그러니까는 뭐 매매 수수료 부담도 없고 설정 해지에 따른 매매 수수료 보험이 없고 또 시장 충격 비용, 시장에서 형성된 ETF의 매수 매도 호가 간의 시장 충격 비용이 있습니다.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주식은 뭐 100원 한 호가당 100원이나 10원이나 50원 이렇게 돼 있죠. 그렇기 때문에 호가 간의 그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. 그거를 뜻하는 거고 의사결정 실행 간의 불일치로 인한 기회비용의 손실이 있음. 그러니까 내가 오늘 환매를 하면은 환매 정보가 이제 펀드 매니저한테 가고 그럼 펀드 매니저는 그것을 그 당일날 팔든가 아니면 그 다음날 팔든가 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주기 때문에 시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홍콩 HG수를 10,000선에서 환매를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팔리는 거는 뭐 9,500에 팔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뭐 크게 이런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무시해도 될 만한 내용입니다. 그 다음에 ETF의 장점은 일단 투자 성과가 명확하고요. 또 저비용 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세가 면제가 되죠.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고 또 주식처럼 편리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죠. 그다음에 운영 내역은 투명하죠. 왜냐하면 이 ETF는 그 지수를 인덱스를 추종하도록 돼 있거든요. 추종하도록 돼 있는데 그 추종하고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은 다 그 증권회사가 책임을 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산으로 자동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ETF는 모든 그 펀드의 운영 내역이 투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에 코덱스 같은 경우에 6개월이면은 작년 5월 달이죠. 작년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요게 2월 달 거네요. 기준일이 2월이니까 그러면 작년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성과가 어떻게 났냐 하면 코덱스 200을 했다. 그러면 38%가 이익이 났고
예를 들어 반도체를 가입했다면 25% 났고, 코덱스 자동차를 가입했다 그러면 거의 뭐 더블 났죠. 이렇게 ETF는 개별적으로 현대차를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했다. 그것도 뭐 2배 같죠. 그렇지만은 이 자동차 하면은 현대차, 기아차, 또 그 모비스, 뭐 위아, 현대위아 뭐 이런들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2배가 났다 이런 뜻이니까요. 이런 거는 감안을 하시면 됩니다. 뭐 건설 30%, 뭐 에너지 화학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났기 때문에 개별 그 기업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그냥 이게 ETF를 투자하는 것이 그래도 크게 뭐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위험을 분산한 상태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ETF를 하는데 ETF가 꼭 비단 이렇게 그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. 미국 팡주 있죠. 미국 팡주에도 투자할 수 있고 S&P의 바이오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그 원하는 것을 찾으면은 충분히 나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코덱스 2차 전지 사업, 그다음에 미국 S&P 바이오나 뭐 대만 IT, TSMC 같은 경우를 그런데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아까 그 ETF 투자하면 되죠. 그리고 채권에 하고 싶다 그러면 단기 채권, 뭐 장기 채권,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좀 콩 선물에다 하고 싶다. 뭐 은, 구리, 뭐 금. 그래서 금에다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코덱스 골드 선물 이거 하는 것이 더 비용이 싸요. 왜냐면은 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해외 선물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고 물론 여기도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긴 합니다. 근데 현물로 할 때는 부가세를 내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그 선물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렇게 ETF로 그냥 수익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또 레버리지를 한 경우도 있고 인버스 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채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렇게 ETF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양하니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알아둔 다음에 내가 투자할 때 그 차트를 보고 투자 시점에 선택을 빨리빨리 해서 실기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ETF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어요. 예,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